러시아는 붕괴 직전에 있으며 사람들은 이제 정권에 맞서 전쟁을 시작하고 Вы 있습니다. нам подумали, скажите? 우리는 Зачем вы нас 블라디미르 в подвал 푸틴의 사임 суете? 요구를 Идите, 여러 번 господин Путин, 보았습니다. сами в подвал!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시 당국자들까지 고위 장군들부터 의회까지 정권에 대한 반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10번이나 말했어요, 푸틴. 첫 번째 분기는 완전한 재앙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국가 내부의 사람들이었고 시스템은 즉시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이마라와 이제 그만이라는 외침이 거리로 나와 체제와 푸틴에 맞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충성스러운 러시아 대중이 푸틴의 사임을 요구하고 이것이 일상적인 규범이 되는 순간 러시아 1977년 혁명의 발자취가 이미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예는 사마라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4월 30일에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퍼진 비디오에는 러시아 여성들이 카메라 앞에 직접 나서서 러시아 지도자에 대한 전례 없는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휘발유와 차로 가득 찬 차고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 지하실로 밀어넣고 있으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집 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깊이 확신합니다. 여성들은 푸틴을 직접 지목하며 당신이 지하실에서 살아라 라고 말하고 대통령의 사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렇게 노골적이고 카메라 앞에서 이름을 부르는 비판은 매우 드뭅니다. 이는 사람들이 정권에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했다는 명백한 표시였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요구는 매우 기본적이었습니다. 안전, 생존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 그리고 평화. 그러나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자유낙해에 들어가면서 국가기관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필요조차 충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모든 잔혹한 현실로 평범한 러시아 시민들의 창문에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이 임시로 만든 침수된 대피소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보세요. 같은 시기에 두압세 출신의 한 러시아 시민이 소셜미디어에서 푸틴 정권에 대해 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나토가 두렵지 않습니다. 집을 나서는 것이 무섭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기름비가 내리고 연기 때문에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도 아래 밝은 미래를 상상했던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두압세 정유소는 2주일 동안 4번째로 공격을 받았으며 이 중에는 2026년 5월 1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는 보안과 생태재앙 사이에 갇혀 있었고 정권은 며칠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사마라에서 온 그 소름 끼치는 영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검은 재킷을 입은 여성이 직접 도전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해주세요. 왜 우리를 지하실에 넣는 겁니까? 쿠티 씨, 당신은 직접 지하실로 가세요. 이것은 정권이 자국민에게 보이는 가장 모골적이고 무관심하며 모욕적인 태도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불충분한 배피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도적인 태만이며 범죄입니다. 전쟁 결정이 내려지기 훨씬 전에 국가기구는 이미 붕괴되었지만 관료들은 외면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면 전쟁이 러시아 땅으로 번질 것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것은 순전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두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가장 강력한 요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작으로 모든 주지사, 시장, 전체 행정체계가 즉시 해임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사임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그들의 얼굴에 던지며 다시는 그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불평을 넘어섭니다. 이는 국민의 인내심이 정권에 대해 폭발했으며 이제 그만이라는 목소리가 거리로 내려왔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반대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국민들은 그들이 정권에 맞서 시작한 이 전쟁에 대한 비판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유명한 러시아 인플루언서 빅토리아 보냐는 18분짜리 인스타그램 영상에서 푸틴에게 직접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주지사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제와 인터넷 제한은 재앙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과 우리 일반 사람들 사이에는 거대한 두꺼운 벽이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영상은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지만 비판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식 국가기관과 지역의회로 퍼졌습니다. 의회 복도에서 일어나는 반대는 더 이상 문 뒤에서 속삭여지지 않습니다. 4월 22일에 한 두마 의원이 푸틴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10번이나 말했습니다. 푸틴, 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분기는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정적, 경제적, 그리고 다른 면에서 가을에 우리는 1917년에 일어났던 일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네 번째 해인 1917년에 장기적인 참호전과 경제붕괴는 2월 혁명을 초래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유를 드는 두마 의원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 내부에서 오는 경고입니다. 사실 이러한 대담한 발언의 뿌리는 훨씬 더 깊고 구조적입니다. 이 용기의 불씨는 몇 달 전 푸틴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스몰린스코의 시의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방의회는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국가두메 공식 청원을 제출하여 러시아의 가장 큰 금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반역죄로 푸틴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이 의회 의원들은 감정적인 구후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권의 헌법에 근거한 4가지 근본적인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이 주장은 군대의 파괴, 인구 재앙, 경제 붕괴, 전략적 패배였습니다. 그들은 두마가 푸틴을 재판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어둠 속에서 횃불을 밝히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반응 뒤에 숨겨진 진짜 위기는 국가의 민방위 인프라의 대규모 파산입니다. 우크라이나 외국정보기관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전역의 민방위 대피소 중 67%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장과 지역 텔레그램 채널에서의 위치 기반 데이터에 따르면 타타르스탄, 벨고로드, 심지어 모스크바 외곽의 대피소 상당 부분이 녹슨 자물쇠로 잠겨있는 것으로 문서화되었습니다. 열려있는 곳들은 인프라 실패, 보식된 배관 시스템, 수년간의 방치로 인해 하수나 지하수로 침수되어 있습니다. 경보 시스템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은 지연되고 있으며 이 작업은 2028년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깊숙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공장이 불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 위기의 한가운데 모스크바와 상투에서 부유한 엘리트, 관료, 과두 정치인들이 개인 지하 대피소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최근 140% 급증한 것은 시스템 내 비대칭적 붕괴와 계급 분열이 치명적인 차원에 도달했음을 증명합니다. 러시아의 방공망 체계적 붕괴는 이 대피소 위기를 단순한 인프라 문제에서 수백만 명의 생사가 걸린 직접적인 문제로 변모시켰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전자전 지원 비대칭 기술에 대해 S-400 배터리, 네보 SVU 조기 경보 레이더, 그리고 판치르 S1 단거리 방어 시스템의 완전한 무능력은 후방을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서방의 고급 분석에 따르면 매달 전선과 국경 너머에서 40에서 50개의 중요한 방공 유닛이 정기적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비 손실은 수도 주변의 방어망을 약화시켰고 내륙 깊숙한 도시들을 하늘에서 오는 위협의 무리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 시스템 부대가 연이어 수행한 정교한 작전은 러시아의 지리적 깊이 1,500에서 2,000km까지도 더 이상 안전하고 평화로운 후방 지역이 아님을 확실히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년간 체제를 선전해온 셋블로그 작가들조차 현재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셋블로거 예브게니 골만은 절망에 차 외쳤습니다. 우리는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내 친구들 중 80%가 사업을 접었어. 시스템이 붕괴됐어. 그들은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골만의 아이러니한 표현. 황제가 알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텐데는 러시아의 가장 오래된 탄식 패턴이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황제가 알고도 단순히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 대중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도 이러한 전략적 체크메이트를 확인시켜준다. 브리티시 IOM 자료에 따르면 푸틴의 지지율은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 이후 최저 수준인 65.6%로 떨어졌습니다. 신뢰도는 71%로 하락했으며 하락세는 7주 연속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립분석가들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설문조사에서도 진심을 표현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더 낮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직 의원이자 한때 대통령 후보였던 보리스 나제지는 이 변화를 요약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문제, 의료, 식품 가격, 인터넷 문제와 블라디미르 푸틴의 정책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서 새로운 상황입니다. 수년 동안 러시아인들은 푸틴이 알면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문제의 근원이 푸틴 자신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경고의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장기적인 참호전과 경제붕괴가 1917년 2월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권력이 견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만에 그는 선복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소련 체제를 10년 동안 약화시켰습니다. 직접적인 붕괴가 없었더라도 붕괴에 기여했습니다. 프리고진의 2023년 행진은 짧았지만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었다. 심지어 모스크바로 향하는 병행 군사력도 가능했다. 우리 모두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계산해보기로 했어요. 2022년 초부터 2026년 4월까지의 공식 로스스타트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거의 44%가 나왔어요. 44%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우리의 수입이 얼마나 평가절하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루블을 벌고 있다면 이는 2021년 말에 5만 6천 루블을 버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중 몇 명이 단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단지 4년 전과 같은 것을 살 수 있기 위해 수입을 44%나 늘렸나요? 이제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이를 위해 급여가 44% 인상되었나요? 분석가들은 전면적인 붕괴의 가능성이 현재 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킬 수 없더라도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불만 동영상을 통해 불만과 분노가 증가하고 있음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의 분노 뒤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있으며 이 숫자들은 크렘린의 강력한 경제 서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에서 10만 루블은 2021년에 5만 6천 루블과 같습니다. 4년 만에 급여는 거의 절반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이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급여가 여러 번 인상되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동력은 44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노동 연령 남성들이 군대에 입대하거나 나라를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방위 산업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73%의 기업이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2030년까지 매년 200만 명의 새로운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와 같은 전통적인 공급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석유 및 가스, 물류, 이들 부문은 어느 나라의 경제적 중추를 형성합니다. 이 분야에서 노동대를 찾을 수 없으면 생산이 중단되고 공급망이 붕괴되며 프로젝트가 무너집니다. 러시아의 전쟁 경제는 실제로 민간 경제의 피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높은 임금으로 군사 및 방위 부문에 끌려가는 모든 노동자는 공장이나 건설 현장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 엘비라 나비올리나는 그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러시아의 현대사에서 본 적이 없으며 이 상황은 전체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 붕괴는 단지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있습니다. 벨고로드 지역에서 민간인 피해 보상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불의 탄차와 파괴된 차고에 대한 보상을 요청한 여성에게 주어진 답변은 짧았습니다. 기금에 남은 돈이 없습니다. 올가 메드베데바 부지사가 이 답변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전에 한 시민은 손상된 차량의 사진을 차단된 텔레그램 채널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위해 먼저 VPN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시민을 보호할 수 없고 그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할 수 없으며 심지어 보상 청구를 하는 것조차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인내심을 한계점으로 몰아가고 푸틴에게 사임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각 옵션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살펴봅시다. 억압을 증가시키는 것, 크렘린의 반사적 행동입니다. 수위 신청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활동가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VPN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박을 받는 사회는 폭발합니다. 억눌린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쌓입니다. 페스코프는 이것이 우리가 처한 시기입니다. 라고 말하며 마치 일시적인 상황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 회에 접어들면서 일시적이라는 단어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선전을 새롭게 하십시오. 승리의 날 퍼레이드를 국민 통합의 장면으로 바꾸십시오. 하지만 같은 날 모스크바에서는 인터넷이 끊길 것입니다. 승리 축하 행사 중에 전화가 작동하지 않으면 무엇을 축하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페스코프는 우크라이나는 더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위협하지만 이러한 수사는 이제 그의 국민조차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동원,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2022년 부분 동원은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이 도망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낮은 지지율로 두 번째 동원은 크렘린에게 정치적 자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높은 급여와 보너스로 자원봉사자를 유치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또한 민간 경제에서 노동자를 빼앗아 이미 심각한 인력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순환, 노동자를 전선으로 끌어들이고 공장은 문을 닫고 경제는 붕괴하고 불만이 커지고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다시 시작으로 돌아간다. 군사보복,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미사일과 드론 발사. 그러나 러시아의 자체 방공망은 녹아내리고 있다. 겨울이 오면 우크라이나의 모든 깊은 타격 능력이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향할 것이고 그 시점에서 모스크바의 전력 차단이 없다는 약속은 정치적 농담에서 현실로 변할 것입니다. 동맹국들, 슈링케이 축으로 알려진 동맹,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러시아에 구명줄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은 드론과 탄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에너지 구매를 통해 경제적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내부 약점은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불안정한 동맹국의 위험을 계산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약점은 베이징을 동맹의 지배적인 파트너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이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역사적 주기는 거대한 제국 구조와 억압적인 정권이 붕괴 직전에 외부에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내부에서 썩어가며 조용히 늘어나고 기초 기둥이 약해지며 결국 예상치 못한 작은 진동과 함께 스스로 무너집니다. 오늘날 1917년 혁명의 차갑고 익숙한 유령이 다시 떠돌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호화로운 복도가 아님 쥐가 들끓는 지하실에 버려진 절망적인 어머니들의 분노 속에서 금고가 비워진 지방 도시들에서 그리고 디지털 감옥에 갇힌 수백만 시민들의 침묵의 비명 속에서 말입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수년에 걸쳐 구축된 거대한 군산 복합체는 더 이상 목표 안적의 영토를 갈아엎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자비하게 러시아의 인구 통계, 경제, 그리고 미래를 갈아엎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중하게 유지해온 무적성과 불가침의 환상은 이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광대한 배경에서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조용한 출혈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규모로 동백 출혈로 커졌습니다. 나머지 세계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며 내부에서 분열되는 이 거대한 지정합적 잔해가 세계의 단층선에 어떤 최종적인 큰 균열과 불가피한 붕괴를 초래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균열이 큰 균열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크렘린이 다시 한번 불만을 억누를 수 있을까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분석을 계속해서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만 저희의 분석은 계속됩니다. 긴 여행이나 낮 휴식 시간에 팟캐스트로 PPR 글로벌의 상세한 글로벌 발전 보고서를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스포티파이 채널로도 초대합니다. 지금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우리의 스포티파이 계정을 팔로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계의 의제에서 뒤처지지 마세요.